스가 요시히데라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면서 관방장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 27일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에서도 한일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타협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이런저런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토론 방송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무엇을 꼽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주된 원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설명이 가관이었던 게 그러나 다행히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의 대법원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지금 상황을 그 판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의 대법원 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이 발언을 하기 며칠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의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 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고 한일 관계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라는 말도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이낙연 총리는 굳이 깊게 받아주지 않은 채 양국 간 협력과 대화는 중요하다 라는 의미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참고로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뉴스에 꽤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지난 9월 8일에는 아사히 TV 토론 방송에 출연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다 해결이 된 것인데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라면서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한참 뉴스에 뜨겁게 나왔었고 또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3대 일본 메이저 신문에서 8월, 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작년 8, 9월보다 48%가 줄었다는 일본 관광청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대신에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어서 우리는 괜찮다 라고 답변을 해서 그 당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 하나만큼은 세계 3위의 대국이 맞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좀 괜찮다 싶은 커뮤니티 반응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 자신들이 타협이 하고 싶으니까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미안하다. 우린 타협할 생각이 없다. 2. 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교에서는 절대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 3. 지금 타협하면 모두가 바보 된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 했다.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닌 바로 일본이다. 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스가 관방장관이 잊을만 하면 논란이 될 발언을 하는데 이번엔 한국이 일본과 타협하길 원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범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아사히 글라스가 내년 1월 한국에서 전격 철수합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과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결정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PDP 유리기판 판매 부진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사히 글라스는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에 들어와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장 용지로 사용한 곳은 60에서 70억가량 투입해 원상복구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범기업 그룹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에 의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서 철수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억울한 듯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AGC를 전범 기업으로 지정한 만큼 아사히 글라스는 한국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한국 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그 책임을 한국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일본인들은 알 바 아니다. 라며 전범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지정한 것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닛산에 이어 아사히도 한국 말고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요. 한국 측은 고용이 줄어 고품질 상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며 PDP 고품질 유리 따위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한국 공장 폐쇄 원인은 수익성 악화. 라며 갑자기 자국의 팩트를 박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철수가 너무 느려요. 돈 욕심이 많은 한국에서 일본 기업은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며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한국의 동력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기업은 모두 철수하라. 재산 걸치만 당하고 있을 뿐이야. 라며 한국에서 돈 벌고 싶어하는 기업을 빨리 들어오라며 눈치 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 나라에선 미래가 없다. 대만에 주력해라. 라며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전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신뢰관계를 쌓아놓은 사업은 무리겠죠. 자신들의 편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확한 경영 판단입니다. 라며 일본 기업이 신뢰를 잃어 탈일본 되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선진국답지 않은 취급으로 학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빨리 정남이가 떨어져 철수해야 한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범 기업이라고 마음대로 지정한다. 일본 기업을 차별하는 대응이다. 일본 기업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라며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구나. 지금의 한국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며 본인들 기업이 철수하겠다는데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건가? 뭐 전범 기업으로 지정되어 버렸구나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한국 철수 보도 부인 현지법인 사실과 다르다 라며 한국에서는 보도가 다 나갔는데 다급하게 아니라고 정정짓는 AGC로 이 사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전범 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가 내년 1월까지 한국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 일본 기업의 탈한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PDP 유리개판 판매 부진에 따라 한국 사업을 접기로 했지만 최근 한일 갈등과 노사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글라스는 2012년 국무총리 산하대1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 한국을 떠난 히타치 조선에 이어 일본 기업들의 탈한국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경북도청과 재계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법인인 아사히 PD글라스 한국은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설립한 2층 건물과 공장 용지 6만 6천 제곱미터를 원상 복구하고 2020년 1월 25일까지 철수하겠다고 경북도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을 철수하려면 공장 용지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사히글라스는 2006년 3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한국에 들어와 100% 지분 투자해 구미의 아사히 PD글라스 한국을 설립했다.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진출 14년 만에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사히 PD글라스 한국은 이 공장 용지를 원상 복구시키는데 60억에서 70억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사히 PD글라스 한국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미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하는 배경으로는 경영난, 한일 관계 경색, 노사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히 PD글라스 한국은 2006년 설립 이후 TV 패널에 쓰이는 PDP 유리개판을 생산하면서 2010년 매출액 2262억 원, 영업이익 502억 원을 올려 이 중 절반을 일본 본사로 배당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이후 PDP 수요 감소로 인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년부터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아사히 PD글라스 한국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현금성 자산만 2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청은 그동안 아사히 PD글라스 한국 측에 대체 제품 생산을 위한 재투자와 공장 재가동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냉랭해진 한일 관계가 한국 투자 기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전범기업으로 지정된 아사히글라스 한국 법인인 아사히 PD글라스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WTO 제소칼 빼든 핫.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규칙 위반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가에선 10월 일왕직이 10가지를 한일 관계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반발과 우익 인사 위주의 내각 개편 등으로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간부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온 대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대한국 수출 우대 조치를 철회한 것일 뿐 수출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한국 정가와 외교가 등에서는 오는 10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10전까지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놓고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해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이 11일 개각에서 우익 성향 인물을 대거 중용한 만큼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일본 최대 극우 단체인 매번회의를 지원하는 매번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인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신임 외무상으로 부임하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을 놓고 외교적으로 한국과 대립 수위를 높여온 고노 타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이동한다.